자,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 등기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 절대적 각하사유 매년 한 문제 100% 출제가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등기 신청 등이 있게 되면요. 자, 등기소의 등기관 요거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등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유효냐 무효냐 따졌을 때 두 가지로 가요. 그래서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기가 실행돼서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무효인 등기라는 거 등기관이 나중에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어떤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등기관이 그걸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다? 직권으로 지워내야 된다. 그래서 자, 절대적 각하사유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요거 보기에 앞서서 잡다한 얘기 먼저 앞에 했던 얘기들을 몇 개 잡아볼까요? 제일 첫 번째 실수하기 좋은 거. 아까 개인이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등의 말소 등기를 신청을 했다. 그때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제3자의 범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전무,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쉬웠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한다고 했을 때 승낙했던 사람의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요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한테 다시 팔기로 약정을 하는 등기, 환매 특약의 등기. 해서 이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돼야 되는 게 요거 직권 말소 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상지를 제외하고는 다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된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상지를 제외하고 해서 나머지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갖고 이제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직권에 의한 말소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돼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이제 어려웠었지.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다시 사안 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되고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될 테고 그 후에 병이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은 알고 있어야 된다.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때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중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렵게 구성할 때 법원이 가처분 권리보다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신청이라서 더 어려웠고, 이때 만약에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하게 되면은 신청받아서 말소하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등기, 본등기 다시 가십시다. 가등기와 본등기라고 해서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을 때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직권 말소 보니까요. 가등기, 본등기 얘기 있었고요. 가처분 등기 자체는 어떻다? 직권 말소한다. 환매 특약의 등기 직권 말소, 상제를 제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직권 말소, 그리고 아까 말소 등기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 이런 것들이 지금 직권 말소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소해야 되는 것들, 자, 바로 절대적 각하사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경매 넘어갑니다. 라고 법원에서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나중에 매각이 이루어지면 바로 소멸하게 되는 권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결국은 개인은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구하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법원이 어떻다?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아까 우리 바로 봤던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개인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가처분 등기는 어떻다? 바로 촉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중간에 팔지 못하게 자,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하게 된다. 결론만 정리하면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지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가등기 얘기에서 논의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등기 관련해서 막 비 오고 난리네 난리. 지은주에 많으신 분들은 가슴이 끔찍할 거야, 이게. 벼락 맞을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 왜? 840만 분의 1의 확률보다 더 어렵대잖아. 그래서 벼락 맞을 분은 복권을 사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 관련해서 어려운 게 하나 있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용어상 가처분 등기는 누가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을 하고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헷갈린다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건 촉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절대적 각하 사유 중에서 바로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하지만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역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어.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법원이 행한 등기, 선순위 권리에 근거해서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하고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거 설명드렸었고요. 가압류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거 가압류는 제가 항상 동그라미 돈 얘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린 걸 막기 위해서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죠.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의 권리자 을이란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한테 돈을 갚아라라고 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에 근거해서 뭐라고 써 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갑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진다? 소송에서 이겨봐봤자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법원에 대해서 뭘 한다?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한다? 가압류 등기 좀 해주라 라고 하는 취지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등기는요, 신청과 촉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개인이 등기소에 등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등기 신청이라 부르게 될 테고 국가지자체, 즉 법원이라든가 행정청에서
등기소에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됐다 하십시다. 자, 다시 순서 보면은 가을이라는 갑의 채권자가 이렇게 갑니다. 돈 받을 게 있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경매를 붙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누구한테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럼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야?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했던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경매에 붙여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경매가 만약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뭘 한다고요? 여기다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권리 찾아봐야 되죠? 말소 기준권리가 뭐라고 써요? 저당권, 근저당권, 암자금의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결과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등기부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가장 선순위에 있죠? 그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등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병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채권자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가압류 신청했던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자기의 권리가 경매 때문에 날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첫 번째, 아까 우리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봤다. 그러면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신청이라는 것을 가처분 채권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병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가 나중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자기의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경매에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간단하게 살을 붙여볼까요? 가압류 등기, 채권자는 뭘 한다고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재산권, 부동산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할 수 있다. 전세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고? 가압류할 수 있고,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가압류할 수 있고요. 심지어 권리 중에 하나인 가등기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 요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필요해서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요렇게 보셨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한다. 그래서 개인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도 결국은 어디에서 한다? 법원에서 하게 된다. 개인이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요 정도.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최소한 가압류 등기부터 또는 그 위에 있는 저당권 등기 등이 어떻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쭉 길게 한 취지가 뭐냐면 세 가지 등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또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우리가 거의 설명을 안 드리는 게 행정청에서 세금 받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면은 공매 부칙이 사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압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촉탁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쭉 설명드린 취지가 뭐냐면은 절대적 각하 사유 중에서 첫 번째 이슈 이런 게 있어요.
관공서. 먼저 이거부터 가볼까요?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거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잊어버릴 텐데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신청 정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해서 등기 원인은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등기 원인이 될 테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등기 목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등기 필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등기 필정보 어떤 경우? 매도인이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매도인, 그리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신청.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자기가 등기 신청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라는 것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할 이런 것들을 신청 정도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등기관이 보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이다. 그러면 이건 받아줄 수가 없다. 절대적 각하 사유 이런 얘기를 보고요. 같이 나온 김에 얘기 온 김에 하나 기억할 게 등기 필정보. 등기가 실행되면요.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얻어다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자, 매수인한테 어떻다고요? 등기 필정보를 주는 게 원칙이다.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점점점은 얻어다 등기 필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예외 파트가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묶어서 설명드렸고 다시 절대적 각하 사유 가지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의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은 이때 등기관은 이런 등기 받아줘서는 안 되고 각하를 해야 되고 설령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관공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질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다. 개인이 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개인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신청한다. 개인이 가처분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죠 그런 것들 신청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절대적 각하사유. 그 다음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은 그렇다 치고 등기 능력 없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몇 개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이거 당연히 안 되고. 또 그 전에 이제 지문에 나왔던 게 주의 토지 통행권도 등기 신청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자, 이거 점유를 통해서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고요. 이제 가십시다.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서 공통적인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외에 수용 또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게 공통적인 요소였고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지자체, 즉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자기 전체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중에 지분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겠다. 해서 자,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중에서 내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등기관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게 갑이 60%, 을이 30%, 병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려면 얘들이 동시에 같이 와서 뭐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지 분란이 없는 거지.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제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을 해버리면 일단 특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상속 등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게 법정 상속이 있고 협의한 상속 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 상속인이 법정 상속 같은 건 일정한 지분 또는 자, 이게 상속이라 하십시다. 갑이 60%의 지분을 받고 을이 30%, 병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자, 만약에 지금 상속 등기를 신청한다. 그것을 등기관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 몰려와서 동시에 어떻다?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지분만에 대한 등기 신청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두 가지야. 상속과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서 어려웠던 거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가등기 본등기 할 때 논의했던 거 가등기 파트에 2개 나오는구나 해서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제가 빼먹었으니까 자, 지금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가처분 등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란 거죠. 또 하나 이슈가 원래 지분만에 대해서는 어떻다? 상속,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자, 50대 50의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을의 명의로 50% 지분 가등기 해놓고, 병의 지분으로, 이름으로 50%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 가등기 권리자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분. 근데 얘는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지금 상속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고 절대적 각하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이슈 삼았던 게 아까 관공서 법원의 촉탁 관련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등기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등기 신청, 상속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지금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중복 등기의 문제고요. 요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을 또 보존 등기한다. 이거 중복 등기고요. 통계 보면 7년 정도, 6년에 한 번씩 구성합니다. 좀 이따 관련된 쟁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또는 우리 민사특별법에서 다루는 개념들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목적의 등기라고 하는 전세권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경자 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저당권 할 때 공부했던 거, 저당권을요,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이런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뭐였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피담보채권은 뭐예요?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와 저당권이 같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저당권만을 이전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집합건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구분 소유권하고요.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보분이라고 하는 권리. 이게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서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요,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한 지배권, 요구하고 대지 사용권을 묶어서 부를 때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중에 일부를 떼내서 하는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이거죠. 자, 이거 하나 이슈.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하는 것이지 압류 등기는 개인이 관공서가 촉탁하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대신 비교하는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분 만에 관한 등기, 상속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까 지분 만에 관한 본 등기는 어떻다? 허용된다. 이렇게 말했고 중복 등기 허용 안 돼요. 그래서 이 중복 등기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가야 돼. 자, 뒤에서 이건 키워드 중복 등기, 중복 등기라는 표현 나오면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고요. 그래서 후등기 폐쇄. 그래서 외우시면 돼. 절대 문장을 보시면 안 돼. 중복 등기 얘기는 좀 이따 지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게 7년, 6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출제하면 죽으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정형화되어 있어요. 중복 등기라고 하는 개념. 중복 등기에서 토지 중복 등기는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게, 대법원에서 만든 등기 예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라. 라고 해서 더럽게 길게 나와 있어. 좀 이따 교재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의미 없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기가 두 번 돼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등기법에서 등기 예규에서 규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래서 판례, 제일 어려운 게 건물의 중복 등기 해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저거 다 빼버리고 결국은 뭘 외운다?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다시 나중에 지문 나올 텐데 중복 등기 나오게 되면은 뭘 찾아야 된다? 건물 찾아봐야 돼. 건물 찾아야 돼. 중복 등기 튀어나오면 뭘 찾아야 돼? 건물. 중간에 지문에 한 3개, 4개가 토지 얘기가 나온다고. 그 등기 예규 얘기를 틀리게 낼 수도 있고 옳게 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 있으면 어떻다? 후등기 폐쇄. 외우라고. 중복 등기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 답은 뭐가 되고 건물이 되고 그걸 틀리게 낼 때면은 자 지금 옳게 되려면 후등기 폐쇄, 틀리게 되려면 어쩌고 앞에 있는 등기를 폐쇄한다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이게 7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지금 16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다고.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근데 이게 7년 전이니까 8년 전에 나왔었거든. 혹시 내게 되면은 이건 절대 가면 읽어서는 안 돼요. 중복 등기 나오면은 건물 뜨면 뭐가 된다? 후등기 폐쇄가 오른편. 요걸로만 가셔야 돼. 의미고 뭐시고 필요 없어. 그래서 다시요. 중복 등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건물 찾아봐야 되고 건물 나오면 옳게 구성하면 후등기 폐쇄.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정도가 절대적 각하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 때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건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등기건 이걸 발견하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 자, 요 문제는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거의 100% 1년에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앞에 온갖 잡다한 내용을 같이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말소 안 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 다만 지금 이제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 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셨고 요즘에 나오지도 않아. 자 가처분 등기 관련해서 아까 했던 얘기 지겹게 합니다. 자, 처분건들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매수인이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기가 법원에 의해서 행해진 등기 등이다라고 하면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가처분 채권자를 위해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이 가처분 등기 자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 얘기 보셨고요. 아까 또 이거 나와야 되지. 자, 말소 등기에서 승낙한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어려웠어. 왜 신청 얘기에다 갑자기 직권 말소 얘기 나오니까 어려웠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으면 상지를 제외가 어떻다?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상지를 제외가 어떻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는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쓰레기 더미가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 자, 이 정도에 돼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절대적 가까사유하고 상대적 가까사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 절대적 가까사유고 이거는 100%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줄줄줄줄 깰 수가 있을 만큼 숙달이 되셔야 돼. 심지어 30회 때 문제는 민법 좀 어려운 내용까지 묶어서 출제가 됐어요. 해서 가보겠습니다.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보존 느낌. 자, 절대적 가까사유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에 관한 상속 등기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가까사유라고요. 2번 지문요.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 지분자 중 1위는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3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가까사유. 맞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게 4번 공동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죠. 얘기 더럽게 긴데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각하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간 얘기 빼버리고 일단은 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각하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게 키워드라고요. 근데 이제 각하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입증을 해 보이면 다른 그 상속인들이 다 사인을 하고 동의서를 써주고 등등등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 상속 등기를 받아줄 수도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기본 키워드가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각하 사유.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 무효죠? 받아줘서는 안 되고 무효죠? 설령 실행됐으더라도 무효니까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게 된다. 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죠. 가등기는 항상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가등기에다가 본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취지가 되겠고, 자, 그래서 좀 어려웠던 질문, 모르는 데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까다로워요. 7번,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권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이게 뭐냐면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허용 안 된다고 그랬었죠?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그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거 허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등기를 해버렸다. 그러면 등기관은 무효니까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해서 절대적 각하사유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해서 요렇게 해서 답이 됐던 질문.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정말 숙달이 되셔야 돼. 숙달이 돼야지 의미. 지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암기가 되셔야 돼. 본질적으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 가면은 자 보니까 중복 등기 관련한 게 딱 한 번 나왔다고. 최근 8년 사이에 중복 등기 한 번 나왔다고. 그러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중복 등기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 찾아야 되죠? 건물 찾아야 되죠? 제가 이제 강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1번에 배치해놨어. 건물 중복 등기, 무조건 후등기 폐쇄라고 돼 있었죠? 근데 1번 지문 보니까 읽지 마, 읽으면 뒤져요. 자,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틀리게 뽑았다고요. 답이 됐다고. 거기에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읽지도 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 어디에 142페이지 보니까 토지에 관한 중복 등기 쭉 색깔 입혀놨죠? 회색 입혀놨잖아요. 보지 말라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포인트가 뭐가 된다? 건물의 중복 등기만 제가 볼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놨다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후등기 폐쇄. 하여튼 읽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 읽으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건물의 중복 등기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건물이고, 건물은 무조건 뭐가 된다? 후등기 폐쇄.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16년간 2번 나왔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8년생에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시면 안 돼. 중복 등기 뜨면 무조건 뭘 찾아야 되고? 건물. 토지, 건물 이런 표시를 안 하고 있으면 다 토지란 얘기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토지를 얘기한다고. 이건 등기 규칙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이야. 그러니까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다 봐요. 이 길고 복잡스러운 거 언제 읽냐고. 1분 안에 소리내 읽으시오. 돈 100원 줄 테니까. 아니, 1000원 줄 테니까. 못 읽어.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뒤져요, 그러다가. 이거 틀리면 진짜 혁기 물고 죽어버려야 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문제가 그냥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건물의 중복 등기라고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법에 없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워? 법에 없는 거. 등기 규칙에 없는 게 어렵다고. 등기 규칙에 없는 게 뭐라고요? 건물의 중복 등기.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하려면 판례를 또 확인해 봐야 돼. 제일 어려운 게 뭐가 된다? 건물의 중복 등기. 그래서 우리는 외울 게 뭐다? 후등기 폐쇄. 해서 이런 등기는 절대적 각하소에 걸리게 되면 자, 무효이고 등기가 실행돼도 어떻다? 바로 이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143페이지에 상대적 각하사유 나와 있죠. 상대적 각하소유 나와 있죠. 그런 거 읽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읽어? 죽어. 힘들어 죽어. 큰일 나. 해서 지금 이 파트는 딱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몰빵하시는 거야. 근데 절대적 각하사유만 알면 돼. 절대적 각하사유만 알면 된다고. 다시 갑시다. 어떤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절대적 각하사유이게 되면 일단은 등기 시정 받아줘서는 안 돼. 설령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무효니까 어떻다? 등기권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 각하사유는 뭐냐면 서류나 서류의 흠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여기 절대적 각하소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등기관은 각하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모르고 등기가 실행되고 나중에 실질적 권리 공개에 부합하게 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된다. 즉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해서 나머지 질문은 별 의미가 없고요. 거기 뒤에 자 거기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이건 이제 사실은 가등기 담보법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관은 그 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뭔 소리냐면 우리가 자 하나 볼까요? 자 담보 가등기라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가등기는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해서 담보 가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저당권이랑 똑같이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요. 주로 논의하는 게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른 권리 취득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과 자신의 채권액의 차익을 갑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아예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한 등기, 즉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등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가셔야 돼. 자, 키워드가 뭐야?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끄트머리에 직권 말소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그래. 읽으면 죽어요. 읽으면 죽어.
왜냐면 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까지 소화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했거나 또는 주로 나오는 게 지금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거나 중복 등기 신청이거나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하고 피담보청을 분리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절대적 각하사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해서 그러면 직권 말소에 된다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요렇게 7, 8개가 있을 때만 뭐가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워. 해서 다시 갑시다. 직권 말소라고 하는 키워드 앞에 7, 8개가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까. 그 정도까지.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었고 나머지 이제 문제로 도배하고 있는 게 23회 때 문제부터 지금 6문제 나와 있나요? 6문제나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문 형태까지 따지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 키워드 뭐라고요? 직권 말소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에서 끄트머리만 봐. 유치권 등기 있을 수 없죠? 유치권 등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직권 말소.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직권 말소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끄트머리 가압류 등기라고 돼 있죠? 가압류 등기를 꼭 신청을 한다고 할 거야 아마. 신청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습이라고. 가처분 등기라든가 가압류 등기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촉탁이 돼야 되죠? 이걸 맨날 신청을 한다고. 뒤만 보면서 깨달아야 돼. 그 다음 4번 지문에 가서 보니까 상속 등기 앞에 지분 나와 있죠? 상속 등기 앞에 지분 나와 있죠?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절대적 각하사유. 그리고 5번 뭐가 나왔냐면 위조된 갑의 인감 증명에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상대적 각하사유야. 그래서 직권 말소의 사유는 아니고 이것은 그냥 무효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돼. 서류는 조작했지만 나중에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하면 이건 유효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자체만으로 무조건 직권 말소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5번 지문은 상대적 각하사유라고. 그래서 일단 등기를 받아주면 안 되는데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바로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의 권리관계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돼. 처음에는 위조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효부를 본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그건 말소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 얘기는 뭐냐면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얘기는 절대적 각하사유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까지 따져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좀 어려운데, 가처분 등기 신청 나와 있죠? 가처분 등기 신청하면 네가 법원이냐 이렇게 욕먹는다고. 가처분 등기는 촉탁하는 것이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뒤번호 훈련하셔야 돼. 내용 짚을도 모르면 자꾸 읽으려고 하시면 말려버려요. 두 번째 보니까 가등기 신청. 근데 앞에 말소 청구권 보전을 위한 나와 있죠? 더럽게 어렵다.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보, 물, 말 이 세 개는 뭐 할 수 없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기억나세요?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얘기라고 참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그때 가등기, 본등기 처음에 등기법 할 때, 이거는 뭐 거의 다 안다고 이제 거의 막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워.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보, 물, 말은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보존 청구권. 혼자 보존한 거지 누구한테 보존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말소 청구권, 그 외에 또 하나가, 지금 물권적 청구권, 보물말은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 신청은
법령상 안 되는 거니까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끄트머리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안 되죠?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리을번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느끼 다 절대적 각하사유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이 절대적 각하사유를 제일 주위에다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법 전반을 다 알아야 돼요. 가등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 살 붙일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 소유권 보존 느끼에도 말소등기 신청해서 자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소유권 보존 느끼의 말소 신청 하면 어때? 그것도 절대적 각하사유지. 등기법에서 뭐라고 하겠어? 소유권 보존 느끼의 말소 등기를 하려면 뭘 해라?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많은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 등기업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는 등기들,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이 얘기라고요. 지금 예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에 대해서, 법령상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구나. 자, 어디 넘어가 자꾸.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 등기 신청. 이게 법상 허용 안 되는 등기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기억본 같은 게 법령상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포괄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까다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몇 개라도 줄줄줄 외우셔야 돼. 몇 개라도. 다 소화할 수 없어도. 자, 3번 문제. 등기가 가능한 것은 각하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 이런 얘기겠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되죠?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되죠?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허용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미친놈이라고 욕먹는다고 그랬어요?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고 그랬어요? 뒤에 살살 보시라고. 그럼 이제 이 규칙의 루틴이 발견돼요. 5번 지분 보니까 이게 뭐 있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오늘 몇 번 지적해 드렸어요? 이게 저거랑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가처분, 등기, 촉탁.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어떻다? 단독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5번. 4번 문제.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대적 각하사유입니다. 이거 법령 허용 안 돼요. 이거 민법 얘기야. 민법에서는 매매계약과 환매 특약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했어. 그죠? 계약법 공부하실 때 환매 몇 개 안 돼. 환매에서 이슈가 된 게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됐어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 뭐가 된다? 환매 특약이다.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제3자에 있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환매 특약이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했다는 얘기거든.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어렵다고. 다음 30회 때는 어떤 문제예요? 29회 때구나. 니은번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매수인 신청하는 경우, 관공서가 공매처분하면 등기를 촉탁해 주는 거예요. 그죠? 관공서가 세금 받아내려고 압류해가지고 자, 돈을 다 내게 되면, 입찰에, 공매 참여사람이 돈을 내게 되면 등기를 촉탁해 주는 거지,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에서 내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법원에서는 등기를 촉탁을 해줘요. 돈 냈으니까 등기 보내주세요라고 등기 연락해 주는 게 등기 촉탁이라고. 경매든 공매든 관공서 또는 법원에서 다 등기를 촉탁하는 거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29회 더럽게 어려웠어요. 디귿번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건 민법상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자, 전세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할 수 있으면 원칙이죠. 근데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그걸 등기까지 하게 되면 다 전세권 양도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완전 민법 문제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다시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 그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아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시 전세권, 지상권의 차이가 뭐냐면은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없고요.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나왔으니까 살 붙인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번 안 되고 각하사유고, 니은번도 각하사유고, 디귿번 요건 허용사유고,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이 명백한 때 이건 상대적 각하사유랑 관련되는데 서류에 흠결이 있어. 자, 등기부에는 주소가 나오죠?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나오겠죠? 현재 소유자의 주소가 나온다고요. 근데 등기 신청을 보니까 그 사이 주소가 바뀌었어. 그러면 굳이 그걸 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살다가 역삼동으로 바뀐 게 이번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굳이 각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럽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가지는 어떻다?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안 냈던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29회 때.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등기법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법이랑 거의 세팅이 되셔야 돼. 이게 이제 계속 민법이 좀 세팅이 되면 등기법을 해볼 만하고 등기법을 커버를 해주겠는데 민법이 또 즐거워져요. 딱딱 끊어지니까.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5번 문제.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자,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가능하죠? 뒤에 보자고 그랬잖아. 뒤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죠? 아까 외웠었잖아. 가처분 등기는 촉탁하고 개인이 가처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거랑 계속. 그다음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허용되지 않는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 이게 계속 낸다고 계속 가등기 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을 피담보 청구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보존 등기를 하는 것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성의 등기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해서 그동안 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 해서 그렇게 살펴드렸고 6번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등기관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 사유죠? 그럼 실제 시험을 볼 때는 기억 동그라미 쳐야 돼. 밑에 있는 거. 기억 없으면 나가리. 그죠? 쉬운 것들 찾아가야 된다고. 시험장에서요. 이게 줄줄줄 앞에 떠드는 새끼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자꾸 훈련하셔야 돼. 니은번 보니까요. 농제된 전세권 이것도 절대적 각하 사유죠. 기억내는 어렵지 않고. 디귿번 자 법원에 촉탁으로 신청할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 이것도 절대적 각하 사유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다. 절대적 각하 사유. 그 다음에 리을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지분 만에 관해서 상속등기 신청 안 되죠? 절대적 각하 사유. 저당권을 이거 뭐 이래 쉬워. 답 5번이네요. 좀 쉽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 해서 그 정도고 나머지 직권 그 밖에 직권 말소 사유 이미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지문 한두 개 보겠습니다. 수용력에 관련해서 지금 8년 동안 3번 답을 뽑았어요. 사례 문제 2개 나왔었어요. 그저 키워드 뭐야? 상지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 자, 거기 보니까 1번 지문에 끄트머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상과 지가 들어가야 되죠? 1번 지문 끄트머리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과 지가 들어가야 되죠? 상속 얘기하고 지역권 얘기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1번 지문에서 그 뭐가 있어?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 이렇게 외우셨잖아. 1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 앞에 상지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 명제는 옳은 표현, 다른 명제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처분 제한 등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말소할 수 있는 거라고. 어려웠다고. 자, 2번 질문.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 명의로 재개월 수행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의 개시일 이후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자, 여기서 키워드 겁나 길게 돼 있는데 직권 말소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직권 말소된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상지 두 개만 없으면 맞는 거죠? 앞에서부터 읽으면 당해요. 문장이 길어서 읽다가 지쳐버려요. 직권 말소된다. 수용 나오면 끄트머리 바로 가서 직권 말소. 그래서 그 중에 상지를 제한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 3번 질문. 끄트머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틀렸죠?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가처분 채권자만 어떻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 말소. 그래서 틀렸어요. 그 밑에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말소 신청. 틀렸죠? 직권 말소죠?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한다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직권 말소.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제3자 명의의 승낙을 받아서 어떻다? 자, 제3자 명의의 승낙을 받아서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공동시행이 전제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대부분이. 그런데 더 이상 쓸모없어진 제3자 명의 승낙을 했던 사람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틀렸었고요. 2번 질문 아까 설명드렸어. 오른쪽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도 어떻다? 직권 말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해서 전체를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자, 어찌됐든 이 파트에서 주요한 출제 이슈 쟁점이 되는 것은 절대적 가까사유 정확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 사이드로 나왔던 쟁점으로서 중복등기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건물. 그리고 답은 뭐라고요? 호등기 폐쇄. 여기까지 등기부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